그날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또 한 번의 유산을 겪은 날이었죠. 하염없이 우는 저를 남편이 애틋하게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나는 당신 몸 상해서 아이 얻는 것보다 당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아.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동생들은 다들 자식을 낳아 다복하게 사는데 우리 집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시험관 시술에 매달리고 있었죠. 그때가 세 번째 유산이었어요. 힘들게 가진 두 번의 아기를 유산한 뒤 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 한 번의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이번에는 전보다 개월수도 더 차고 있어서 희망에 차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건가? 행복했고 제가 시험관 시술로 고생한 걸 아는 남편도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선 2명 이상 낳고 싶었지만 유산을 반복하면서 목표치를 자연스럽게 낮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하나만 건강하게 낳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결국 또 한 명의 아이를 유산으로 떠나보낸 거죠. 몸이 많이 약해져 있기도 해서 남편 말대로 이제 그만할까 싶다가도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었어요.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끝내 동의해주지 않았죠. 아니, 이제는 내가 안 되겠어. 이러다 당신이 내 옆에서 사라지면 나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 내 옆에서 행복하게 살자, 응? 처음에는 포기가 정말 안 됐는데 남편이 제 뜻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하는 게 맞다고. 이제부터는 몸을 회복해서 쉴 때 같이 여행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어요. 벌이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시험관 시술로 인해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죠. 3번의 임신과 유산을 하는 사이 노산이라 불리는 나이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자식이 찾아왔어요.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부부 여행을 떠났는데 우연히 그 지역에 있는 고아원을 보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고아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축구공이 밖으로 튕겨나왔어요. 남편은 그 공을 힘껏 차주었고 자연스레 어린 남자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웬 아장아장 걷는 여자아이가 끼어 있었어요. 같이 축구를 하고 싶은지 끼어 있긴 한데 아무도 그 아이에게는 공을 안 줬어요. 입이 삐죽 나온 채 행여나 저한테 공이 오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언제 나한테 공이 올까 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연신 두리번거리는데 꼭 아이를 기다리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짠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눈짓을 줬죠. 저 여자아이한테도 공을 주라고요. 남편에게 공을 받은 여자애가 활짝 웃었어요. 남편은 여자애의 힘에 맞게 가볍게 공을 차주었는데 아이가 신이 나서 놀더라고요. 여자애가 축구공이 저리 좋을까 신기해하며 보고 있는데 고아원 수녀님이 그런 저를 보셨나 봐요. 다가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고아원에는 남자애들이 많아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끼워서 놀고 싶어 하는데 너무 어리니까 남자애들이 잘 안 끼워주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하고 놀아주셔서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얻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거든요. 언제 나한테 우리 아이가 오려나 두리번 하면서 정작 눈앞의 행복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없으세요? 네.
둘 이상은 낳아서 다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수녀님 앞이라 그런지 속 얘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시선은 그 여자애를 향해 있었죠. 그때였어요. 수녀님이 생각지 못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오늘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시겠어요? 마침 도와주실 손도 좀 필요한데. 어머, 그래요? 아, 그럼요. 저랑 남편이랑 도울게요. 아이들 먹을 짜장밥 만드는 것도 같이 돕고 배식해주려고 기다리는데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 부부를 보면서 밥을 봤는데 아까 그 여자애가 수녀님 손을 잡고 들어오더니 우리 남편한테 냉큼 달려가 안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우리 신랑이 그 아이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날 여행지 숙소로 돌아와서 남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여자애가 참 사랑스럽다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냈죠. 우리 입양할까? 저는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하지 못하고 있던 말을 남편이 먼저 하더라고요. 입양? 이대로 우리끼리 돌아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아까 보는데 꼭 내 딸 같더라고. 당신도 같은 마음이었구나? 당신도 그랬어? 먹고 살만도 했고 아이 하나 키울 여력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입양을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입양 절차를 받고 딸이 우리 집에 오기까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부디 이번만큼은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 무사히 도착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결국 그 꿈은 이루어졌죠. 딸이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부부는 딸의 방을 한껏 꾸며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초조한 얼굴로 물었죠. 방 어때? 마음에 들어? 근데 딸이 제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우리 남편 뒤에 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여기가 네 방이야. 어때? 좋아? 그제야 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조금 무한한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제 아빠한테만 꼭 붙어 있었어요. 그 공을 차주라고 한 게 나였는데 처음에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린애라고 해도 함께 교감하는 시간이 있어야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딸이 거리를 다니면서도 제 손을 잡고 다니기 시작했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딸이 우리 집에 오면서 우리 부부에게도 생동감이 생겼어요. 늘 가게와 집을 오가던 우리의 일상에 딸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생기자 평소 안 하던 걸 하게 되더라고요. 주말에는 딸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가족 외식도 했죠. 둘이 있을 때는 피곤해서라도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시켜 먹는 걸 선호했는데 딸에게는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세 식구의 삶이 자리를 잡아가던 즈음 우리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곧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문제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서 결국 부도에 이르렀어요. 갑자기 사업이 망하면서 지방 경제 상황도 휘청였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자고 서로를 북돋웠어요. 그러나 남편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졌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사업 실패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했는데 검사 결과 유전으로 인한 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거액이었어요. 이제 막 사업 부도나고 그 빚 갚으려고 집도 평수가 더 적은 전셋집으로 옮긴 상태였어요. 전세 자금마저 빼면 월세를 살아야 하는데 월세 부담도 자신이 없는 상태였죠. 남편이 제 걱정을 알았는지 또 먼저 말하더라고요. 전셋집은 건드리지 말자. 안 그래도 우리 딸도 마음도 불안할 텐데.
그래도 전세자금 빼면 수술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수술만 받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병원비는 더 들 텐데 전세자금 빼서 집까지 없으면 답이 없어. 그럼 어떡해. 당신은 수술이 꼭 필요한 케이스래. 일단 더 지켜보자고. 당장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병을 진단받고도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저도 식당에서 종일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우리 딸 하나만 제대로 키울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아프고 나니 그마저의 의지도 자꾸 꺾이더라고요. 어떤 날은 설거지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러다 남편이 수술 못 받고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나랑 우리 딸은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우리 딸이 유치원에 입학할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우리 딸한테 좋은 옷이라도 사줄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했고 저도 딸 앞에서는 절대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죠. 남편 소원대로 딸에게 예쁜 옷을 사주러 나갔는데 딸이 어떤 옷을 보여줘도 반응이 시큰둥한 겁니다. 평소라면 예쁜 옷을 참 좋아하던 애였거든요. 우리 딸 오늘은 옷에 영 흥미가 없네. 너 이런 원피스 좋아하지 않아? 별로. 별로라고? 예쁜 것 같은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입어보는 건 어때? 난 별로야. 옷 안 사고 싶어. 옷을 안 사고 싶다고? 어딜 가도 늘 옷 사는 걸 좋아하던 애가 갑자기 쇼핑 보이콧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일단 딸을 옷가게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 맛있는 거부터 먹을까? 배부르면 기분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싫어. 집에 갈래. 너 갑자기 왜 그래? 집에 갈래. 그러더니 딸이 횡하니 돌아서서 집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딸을 따라갔어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친구랑 싸운 거 아니고? 응. 아빠가 너한테 예쁜 옷 사주라고 했는데 유치원 입학식 때 예쁜 옷 입으라고. 아빠는 안 올 거잖아. 어? 아빠는 내 입학식 못 오지. 돈 벌어야 하니까. 순간 당황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그렇지? 이제 아빠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편하게 낼 수가 없어. 우리 집 망했는데 왜 옷 사주려고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망했잖아. 근데 왜 옷을 사주느냐고. 돈을 아껴야지. 누가 그래. 우리 집 망했다고. 나도 다 알아. 우리 집 망한 거. 그래서 살던 집도 팔았잖아. 우리 부부의 소원은 그저 딸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것뿐이었는데 똑똑한 우리 딸은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해서 먹인 뒤 재웠어요. 대리운전까지 뜨느라 늦게 온 남편이 들뜬 얼굴로 묻더라고요. 옷은 사줬어? 안 산대. 옷을 안 산다고 했다고? 혹시 당신이 돈 아끼려고 안 사준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자기가 안 산대. 우리 집 망했는데 돈을 아껴야 한다고. 애가 그걸 알아? 다 알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애가 말을 빨리 배운다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하는 능력도 뛰어난가 봐.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내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 우리 딸이 말을 꽤 빨리 배웠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말을 빨리 배운 건 기본이고 의사소통도 꽤 잘 되는 편이었어요. 지금 자?
잘 것 같은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딸 방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응. 우리 딸, 자? 남편이 슬쩍 딸의 방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들어가지 않고 문에 귀만 대고 있었어요. 자려고. 예쁜 옷 사지. 내일이라도 사자. 입학식 때 예쁜 옷 입으면 좋잖아. 싫어.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 네가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해? 엄마랑 아빠는 너 예쁜 옷 사주고 맛있는 거 먹이려고 돈 버는 거야. 아빠, 아프잖아. 그런데 딸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뭐? 아빠 병원 갔다 왔잖아. 약도 먹잖아. 그건 별거 아니야. 그냥 조금 안 좋아서 먹는 건데. 아빠 약 사 먹어. 응? 내 옷 안 사도 되니까 아빠 약 사 먹으라고. 아빠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국 남편은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사업 망하고 병까지 얻은 서름을 처음으로 쏟아내더라고요. 아빠 안 아플게. 우리 딸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그러니까 우리 딸은 예쁜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어. 아빠 약 살 돈 있어. 정말? 그럼? 그러니까 우리 딸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결국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옷을 사 입고 유치원 입학식에 갔어요. 어찌나 신이 나 보이던지 연신 귀여운 포즈를 취해서 사진도 많이 찍었죠. 시험관 시술에 실패했지만 입양을 결정해 얻은 귀한 딸이었어요. 유치원 입학식을 하니 자기가 좀 큰 줄 알고 우쭐거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마저 귀여워서 보고 있는데 유치원 원장님이 중얼거리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보니 저를 보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미니 어머님 되시죠? 예, 제가 미니 엄마인데요. 원장님은 그 후로도 한동안 얼떨떨한 얼굴로 우리 딸을 보더니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울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원장님이 어떻게 우리 딸 사진을 갖고 계세요? 원장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진은 우리 딸 아기 때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원장님이 대뜸 물으시더라고요. 두 분이 친부모님은 아닌 거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 사진 속 아기, 제가 잘 아는 아기거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역대급 반전이 있나 싶었어요. 혹시 우리 딸 생모세요? 제 질문에 원장님이 당황한 얼굴로 눈물을 뚝 그치시더라고요. 그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유치원 원장까지 하실 정도면 사는 형편이 나쁘지 않다는 뜻 아니에요? 대체 왜 아기를 고아원에 맡기신 거예요? 주변에 있던 다른 엄마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원장님이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딸을 주변에 있던 선생님께 부탁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랑 잠깐 원장실로 가시죠. 저는 기가 찼지만 일단 따라갔어요. 자기 체면 생각해서 자리를 옮기는 게 좀 얄밉더라고요. 원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쏘아붙였어요. 창피하긴 하세요? 이렇게 넉넉한 형편에 사시면서 아기 버린 거 말이에요. 어머님,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더 듣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딸이 원장님 친딸인 거잖아요. 제가 잠깐 통화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통화요? 급히 연락해야 할 때가 있어서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무슨 꼼수를 쓰는 거냐고요? 꼼수가 아니라 급히 연락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더니 급히 원장실을 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차서 저도 원장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새 복도에서 사라지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죠. 친엄마고 뭐고 저런 여자는 생모 자격도 없어. 저는 아이를 보고 있던 선생님께 말했어요. 우리 애 이 유치원에 입학 안 합니다. 입학 취소 처리 좀 해주세요. 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글쎄 안 한다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입학 취소 절차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혹시 입학 안 하시려거든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그건 그럼 제가 조만간 와서 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갈게요. 저는 아이를 들쳐안고 유치원 건물을 나왔어요. 제가 씩씩거리며 나가자 딸이 놀라서 묻더라고요. 엄마, 화났어? 응, 엄마 화났어. 근데 우리 딸 때문은 아니고 이 유치원 때문에. 그럼 나 여기 안 다녀? 다른 데로 가자.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유치원 정문에 막 다다랐을 때였어요. 누군가 급히 달려들어오더라고요. 입학식에 늦은 엄마인가 생각하며 몸을 피해주려는데 그 여자가 제 딸을 보면서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때였죠. 미니 어머님! 멀리서 원장님도 저를 부르면서 달려오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원장님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이분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니라 이분이 생모라고요. 네? 원장님이 가리킨 사람은 막 정문으로 뛰어들어오던 그 여자였어요. 제 언니예요. 그 와중에 제 품에 안긴 딸이 제 귀에 대고 물었어요. 엄마, 생모가 뭐야? 아무래도 애가 듣는 데서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아이를 다시 유치원 선생님께 부탁한 뒤 우리 셋은 원장실로 갔습니다. 아이 생모라는 여자가 계속 눈물을 훔쳤어요. 비싼 건 걸치고 있는데 몸이 너무 앙상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울기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직 화가 나 있었어요. 유치원 원장님 언니면 더더구나 걸치고 있는 것만 봐도 형편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왜 우리 딸을 고아원에 보낸 건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생모가 우느라 입을 못 댔기 때문에 결국 참다 못한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언니가 결혼해서 미니를 가졌는데 형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됐어요. 남편 없다고 애를 포기했다고요? 형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크게 기울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부부도 가세 기울었어요. 미니 데리고 오기 전보다 살기가 훨씬 퍽퍽하다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돈에 쪼들려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애를 파양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데려다 기른 우리도 그러는데 낳은 생모가 애를 고아원에 보낸다고요? 그제야 생모가 눈물을 닦더니 입을 떼더라고요. 처음에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제 딸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때는 제 동생이 워킹홀리데이가 있었고 우리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이집에라도 맡기고 벌면 되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 어린이집이라고 그렇게까지 봐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고아원에 데리고 갔어요. 혹시 당분간만 맡길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기간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기간은 말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단순 위탁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말하고 찾으러 오지 않은 부모들이 대부분이라면서요. 그래서 울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입양이 안 되게 할 순 없냐고요. 그랬더니 상담해 주시던 직원분이 냉정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정 부탁하면 해볼 순 있는데 아이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기약 없는 친부모의 말만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맡겼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 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 빨리 데리러 오겠다고. 그 말만 남겼죠. 하지만 제가 아이를 찾으러 갔을 땐 아이가 이미 입양된 후였어요. 찾으러 가셨다고요? 네. 그 사이 열심히 벌어서 엄마 병원비도 됐고 동생이 귀국하면서는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꾸짖으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다 핑계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울더라고요. 미니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이러는 게 결례인 건 아는데 저도 아기 때 조카 얼굴이 눈에 선해서 애를 보자마자 알아봤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마음에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아이였거든요. 당황스럽긴 하지만 상황은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부부한테 원하시는 게... 그 말을 하는데 저도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모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지금껏 사랑으로 제 아이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절대 아이를 뺏어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 아이 파양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셔서요. 생모가 무릎을 꿇고 우는데 저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제는 잘 아니까요. 원장님도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카 잘 키워주셔서. 사실 제가 고아원 수녀님을 많이 닥달했었어요. 도대체 어떤 양부모한테 간 건지만 알려달라고요. 처음에는 일절 말씀 안 하시던 분이 제가 하도 찾아오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선량하고 좋은 부부가 입양했다고요. 우리 사정은 안타깝지만 아이가 이미 양부모님하고 잘 지낼 텐데 무턱대고 아이를 보여달라고 할 순 없는 건 아니겠냐면서요. 그러다 몇 년 안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카를 볼 생각도 아예 못하게 됐죠. 무슨 일이요? 원장님이 자기 언니를 보더라고요. 그러자 생모가 눈물을 닦은 뒤 말했어요. 조만간 댁에 인사라도 가도 괜찮을까요? 우리 집에요? 네. 처음엔 난처했어요. 남편과 상의해보고 알려주겠다고 말한 뒤 연락처를 하나 주고 왔어요. 딸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심장이 자꾸 벌렁거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우리 딸을 데리고 가려는 건 아닌가 싶고, 그러다가도 또 문득 지금 우리보다는 형편이 훨씬 나아 보이는 생모에게 보내는 게 나으려나 싶고,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들려줬어요. 그럼 유치원 원장님이 우리 딸의 친이모인 거야? 처음엔 오해했어. 딱 봐도 잘 사는 집 사람들 같은데 왜 애를 고아원에 맡겼나 싶더라고. 그나저나 어떡해. 생모가 우리 집에 와보고 싶다는데. 이미 알게 됐는데 오지 말라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럼 애가 있을 때 오라고 해야 돼? 없을 때 오라고 해야 돼? 그건 유치원 갔을 때 오라고 할까? 그게 낫겠지? 우리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 그래도 아까 생모가 뭐냐고 물어서 깜짝 놀랐어. 우리 셋이 얘기할 때 생모라고 말한 걸 그새 들었더라고. 언젠가는 말해줄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근데 여보, 만약에 말이야, 생모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 마음도 모르는 거잖아. 만약에 데려가고 싶다고 하면 어쩌지? 그게 말이 돼? 이미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집이 지금 우리 형편보다는 한참 잘 살 것 같아서. 아, 형편 얘기가 나오자 남편도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아차 싶어서 말했죠. 물론 우리 형편도 다시 좋아지겠지. 당신도 건강해질 거고. 그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 그렇긴 한데 꽤 잘 사는 것 같아? 꽤 잘 사는 것 같아. 우리 집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애 사는 집인데. 뭐 어쩌겠어. 우리 형편 안 좋은 얘기도 이미 했어. 이미 했다고? 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왔어. 근데 참 이게 묘하네. 뭐 손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반가운 것도 아니고 안 반가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묘해. 다음 날 딸을 유치원에 보낸 뒤 우리 부부는 생모를 기다렸어요. 집을 여러 번 쓸고 닦았는데도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보, 미니방도 정리 제대로 했지? 했어. 화장실은? 화장실은 당신이 청소했잖아. 아, 맞다. 둘 다 긴장해서는 다리를 덜덜 떨고 있는데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생모가 양손 가득 뭘 주섬주섬 들고 있었어요. 아니, 뭘 이런 걸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남편이 급히 생모의 양손에 들린 것을 받았는데 생모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건 제가 들고 들어갈 테니까 저 뒤에 있는 것들 좀. 남편이 놀라서 현관 밖으로 나가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길래 저도 나가봤죠. 아니, 이게 다 뭐야? 쌀에 한우에 과일에. 아, 그게 사다 보니 좀 많아지긴 했는데 두 분이 뭘 좋아하실지도 모르겠고 아이도 뭘 좋아할지 모르겠어서요. 주신 번호로 문자라도 하나 해볼까 했는데 괜히 마음 쓰실까 봐 최소한으로 사왔어요. 저 오늘 같이 좀 드시고 가셔야겠는데요? 바짝 마르신 분이 손도 참 크시네요. 제가 잘 못 먹어서 더 많이 사온 것 같아요. 대신 많이 드셔주셨으면 해서. 왜 잘 못 드시는데요? 생모가 가져온 선물을 전부 안으로 들인 뒤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제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혹시 아이 때문에 그러세요? 요즘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결국 스스로 자처한 거죠.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어제 뵀을 때도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저 말기 암 환자예요. 네? 남편도 저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돈도 있으신 분이 건강검진도 안 받으셨어요? 지금이나 돈이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동생이 귀국하면서 조금 나아진 거지. 돈 벌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잘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일만 하다가 몸이 병드는 줄도 모르고 살았네요. 이렇게 우리 딸을 다시 보게 될 줄 알았으면 건강관리 좀 하는 건데. 치료할 방법이 영 없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대요. 지금은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고 있고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호스피스로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신다고요? 남은 시간이 아까워서요. 뭐라도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회사도 전문 경영인 들여와서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 인수인계할 게 많네요. 그래도 아프신 분이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푹 쉬고 잘 먹고 아니면 공기 좋은 데라도 가서 더 오래 사실 생각을 해야죠. 아이 생각은 안 하세요? 아이가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아이 데려갈 생각이 없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의논할 생각이었어요. 일단은 한 번씩 만나면서 아이가 좀 더 크면 생모라는 걸 밝히자고요. 밝혀주실 생각이었다고요? 못 만났다면 모를까 당연히 알려주려고 했죠. 사실 애가 좀 더 크면 입양 사실도 알려줄 생각이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는 내내 걱정했어요. 동생이 어제 괜한 호들갑을 떨어서 두 분만 불편하게 한 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선물을 많이 사오셨어요? 하긴 우리 딸 때문에 더 사오셨겠죠. 결례를 범한 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짠하죠. 되찾고 싶은 친딸을 만났는데 이건 뭐 싸워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제가 만약 건강했다면 아마 어제 무릎 꿇고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했겠죠. 우리 딸 좀 제가 키우게 해달라고요. 그럴 수 없는 심정이 오죽하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겠지만 저한테 자격이 없는 건 알았을 거예요. 순전히 두 분의 선택에 따르는 게 맞기도 하고요. 그래도 오래 사셨다면 아이는 정기적으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힘을 좀 내보세요. 우리 딸 크는 거 계속 보셔야죠. 혹시 몰라서 동생한테 부탁은 해뒀어요. 저 간 뒤에도 혹여나 필요한 거 있나 잘 살펴봐 달라고요. 물론 두 분이 불편해하지만 않으신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모랑도 연락하고 지내게 할게요. 정말요? 생모가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아이 생모에게 티슈를 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몸 건강하게 돌보세요. 말기암 환자 중에도 건강관리해서 오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제야 살 의미가 생겼네요. 바짝 마른 사람이 우니까 쓰러질까봐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울면 못 써요. 기운 빠져요. 이 물 좀 마시고 진정하세요. 아이 생모가 진정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사실 동생이나 친정엄마 앞에서도 이렇게 울어본 적은 없어요. 시한부 판정받고도 괜찮은 척, 그래도 이만큼 벌어놨으니 남은 사람들이 잘 써라.
내 보험료 꼭 받아서 잘 써라.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녔어요. 동생이랑 엄마가 속이 터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믿기지 않아서 더 그러셨겠죠?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믿기지 않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 아직은 괜찮은데 싶고 내가 어떻게 시한부지? 하는 마음도 분명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계속 사는가 싶기도 해서 더 덤덤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그랬거든요. 네? 우리 남편이 갑자기 심장에 병이 생겼어요. 유전적인 이유라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서 가세가 확 기울었거든요. 우리 딸 기죽지 않게 잘 키워보려고 전셋집을 얻긴 했지만 남편을 수술시키려면 전셋집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꾸 남편이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전셋집까지 내놓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이보다 안 좋은 집에서 키울 수는 없다. 이거였죠.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남편이 머쓱해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수술은 급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병 키워요. 얼른 받으셔야죠. 아예 저도 상황 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제가 병원 다니고 약 먹는 것만 봐도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요. 아이가 눈치가 빠른가요?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말도 빠르고 대화도 잘 통해요. 신기할 정도로 빨라요. 어머, 그래요? 어릴 때 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어머, 신기하다. 친엄마 닮았나 봐요. 덕분에 눈치가 너무 빨라서 때때로 애먹어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대요. 제가 눈치도 빠르고 말도 빨라서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친정어머니도 아이 찾은 거 아세요? 아직 말 못했어요. 여동생이랑 둘만 알고 있어요. 이걸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제가 시험부라 가뜩이나 심란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아이를 찾았다고 하면 행여나 데리고 오자고 하실까 봐요. 그래도 알려드려야죠. 제가 말을 잘 꺼내볼게요. 엄마가 엉뚱한 소리 안 하시게요. 다 같이 한번 봐야겠네요. 우리 딸까지요. 애가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동생 유치원 다니는 딸을 몰래 볼 수만 있어도 만족할 것 같아요. 너무 어린데 친엄마가 따로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 또 그 친엄마가 얼마 안 있다가 갈 텐데 애가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서요. 저희 부부도 그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애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유치원에서 자기를 몰래 훔쳐보던 그 사람이 친엄마였다는 걸 알아봐요. 근데 이미 세상에 안 계신다고 하면 애가 기함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냥 제 존재를 안 알리는 건 어떨까요? 예? 솔직히 아이는 전혀 눈치를 못 챘잖아요. 그냥 제 존재를 아예 알리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잖아요. 원장님도 이미 아시는데 그게 되겠어요? 동생은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동생도 우리 애를 위해서라면 나서지 않을 거예요. 저희 부부는 어쩌고요? 네? 우리 부부도 이미 친엄마가 누군지 원장님이 친엄마 동생이라는 걸 다 아는데 어떻게 아이를 속이겠어요? 미니 어머님, 우리 딸을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덕분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해졌잖아요.
시험관 하다가 나이만 먹었어요. 끝내 애가 안 생겨서 포기한 차에 우리 딸을 알게 됐고요. 처음 보자마자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우리 딸 같다고 생각해 입양했어요. 물론 친어머니가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요. 사랑으로 잘 키워주신 티가 나요. 아이가 어찌나 엄마 품에 꼭 안겨있던지. 입양되지 않았다면 엄마 품에 못 안겨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제 정말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은 딸이랑 같이 보내셔야죠. 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좀 걱정이긴 해요. 제가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당신이 같이 있어드리는 건 아니다. 그건 또 여자로선 불편하지. 내가 일하면 돼. 당신이 좀 같이 있어드려. 그때였어요. 생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울고불고 하다가 깜빡했어요. 생모가 내민 것은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육비라고 하면 어떨까요? 양육비요? 네. 일단 오늘 한도까지 뽑아왔는데 더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저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생모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라고요. 제발 받아주세요. 우리 애를 키우지 못한 죗값을 이렇게라도 치르고 싶어요. 이미 건강으로 다 치르고 있는 것 같구만. 자꾸 이러실 거예요? 우리 형편이 나빠 보여서 더 그러시는 거죠. 비록 지금은 이래도 남편 수술하고 나면 다시 재기할 거예요. 저희 원래 이보다는 훨씬 잘 살았어요. 좋은 환경에서 우리 미니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양한 거고요. 물론 죄송해요. 지금은 이런 상태라 친엄마 마음은 불편할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이 집이 어때서요? 저는 들어오자마자 참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정말요? 그럼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우리 딸이 크고 있구나 싶어서 얼마나 안도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은 제가 이고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정엄마도 충분히 드렸고 여동생 몫도 이미 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통장을 꺼내시더라고요. 이건 혹시 몰라 우리 딸 몫으로 남긴 건데요. 여동생한테 맡기고 갈 생각이었어요. 행여나 훗날이라도 우리 딸을 찾게 되거든 꼭 좀 전해달라고요. 세상에, 이거 다 얼마예요? 우리 딸 인생 편하게 살 정도는 될 거예요. 살아있다면 차근차근 해주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민망하게 하시네요. 우리 형편이 더 나았으면 이렇게까지 마음 안 쓰셨을 텐데. 결례라는 거 알아요. 사실 저 오늘 뵙고 두 번 다시 못 뵐 줄 알았어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실 게 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이 몫의 통장까지 다 들고 온 건데 혹시 아이 통장이 있으면 제가 그 계좌로 넣을게요. 나중에 커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큰 돈을... 아니면 두 분 앞으로 드릴까요? 네? 그렇잖아요. 아이가 너무 많은 돈을 가진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 두 분이 가지고 필요한 데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이미 양육비도 주셨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양육비고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건데 제가 살아있다면 다달이 보냈을 텐데 지금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다음이 급해서 일단 다 들고 왔어요.
제가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서요. 알고 보니 아이 생모는 진통제를 한 움큼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고민을 했지만 생모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두 분이 필요하신 데 쓰세요. 그게 결국 우리 딸을 위한 거잖아요. 좋은 집도 사시고 우리 딸이, 아니, 미니가 하고 싶다는 것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참, 미니 아버님 수술부터 받으세요. 사실 아까 수술 얘기 들었을 때부터 얼른 드리고 싶었는데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 이 돈은 이제 저한테 필요하지 않은 돈이잖아요. 하지만 미니 부모님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돈이고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저 정말 이거라도 해야 편하게 눈을 감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생모가 숨을 크게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저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모셔다 드릴게요. 내가 할게. 밖에 기사 와 있습니다. 요즘은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오래가질 않아서 그래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 별 문제 없다고 하시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집에 가서 쉬려고요. 집 주소만 알려주고 가세요. 집 주소요? 생모는 제 말대로 집 주소를 알려준 뒤 갔고 우리는 고민 끝에 딸에게 생모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 혹시 아주 어릴 때 살던 데 기억나? 응. 기억이 난다고? 응.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잖아. 알고 있었어? 엄마 아빠가 나를 집으로 데리고 왔잖아. 딸이 어렴풋이 고아원 시절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너한테 친부모님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응, 알고 있어.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우리 미니한테 친엄마가 따로 계셔. 친엄마? 널 낳아주신 분.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널 보고 싶으신가 봐. 왜 마지막인데? 많이 아프시대. 딸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놀이를 하면서 대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더 말을 해야 하나 망설이는데 딸이 갑자기 그랬어요. 엄마도 같이 갈 거야? 친엄마 볼 때. 그럼 엄마도 같이 가지? 그럼 볼게. 정말? 응. 고아원 시절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하는 딸은 생모의 존재를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대망의 생모의 집에 가는 날이 왔죠. 집을 보더니 딸이 좋아하더라고요. 집 진짜 크다. 그러게, 진짜 멋있다. 날 낳아준 엄마는 이런 집에 살아? 열심히 돈 벌어서 사셨대. 예전에는 아니었고. 태어난 척은 하지만 자기 친엄마가 왜 자기를 고아원에 보낸 건지 궁금해하는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꼭 안고 설명해줬어요. 우리 딸도 살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살아가는 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 맞아. 나도 갖고 싶은 장난감을 다 사진 못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 딸 친엄마도 키우고 싶었는데 못 키우셨대. 응. 그래서 우리 딸은
엄마랑 아빠를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엄마까지 너를 사랑해줄 부모님이 더 있는 거지. 딸과 함께 생모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생모의 친정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눈물바람을 해서는 달려나오시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강아지 맞네. 얼굴이 그때 얼굴 그대로네. 그러나 딸은 멍한 얼굴로 제 친엄마와 이모, 외할머니를 빤히 보기만 했어요. 아이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어서들 들어오세요. 생모의 친정어머니도 상황을 생각보다 잘 받아들이신 듯했어요. 우리는 둥그런 큰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는데 생모의 가족들은 우리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입에 음식을 넣는 모습만 봐도 기특한지 칙단 세례를 퍼붓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밥도 참 예쁘게 먹네. 그러니까 말이야. 어쩜 저렇게 예쁠까? 애체하겠다. 그만들 좀 쳐다봐. 그러면서도 아이에게서 가장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아이의 생모였어요. 한시라도 더 눈에 담으려는 듯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눈가에서 계속 눈물이 고이는지 티슈로 계속 눈물을 찍어냈어요. 그때였어요. 아이가 포크를 들더니 갑자기 생모를 딱 가리키는 겁니다. 미니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식사 예절에 어긋나지? 나 낳아준 엄마야? 딸이 생모를 딱 가리키며 묻는데 이때가 타이밍이다 싶더라고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날 보면서 자꾸 울잖아. 맞아.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아주신 엄마라서 그래. 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으셨대. 너 보러도 갔었는데 네가 이미 엄마 아빠랑 살고 있어서 이제야 만난 거야. 딸이 멀뚱멀뚱 제 친엄마를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친엄마에게 가서 갑자기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깜짝 놀랐고 아이의 외할머니도 이모도 눈물을 쏟았어요. 딸은 친엄마의 뺨을 감싸며 말했어요. 울지 말아요. 나는 잘 있어요. 생모는 자기 뺨을 감싼 아이의 손에 자기 손을 포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런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정말 좋은 분들이시네. 고마워요. 낳아줘서. 생모는 결국 아이를 손에 꼭 잡은 채 목 놓아 울었고 우리 딸은 생모의 뺨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를 버린 생모를 용서하듯이 그 얼굴을 가만히 눈에 담더라고요. 마치 생모가 우리 딸을 보던 모습처럼요. 식사 후 아이가 원장님과 노는 사이 어른들끼리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딸한테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모의 친정어머니가 감사의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왕래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인 것 같아서요. 벌써 원장님을 이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요. 우리 딸이 딱 저랬어요. 저렇게 어릴 때부터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어쩜 저렇게 똑같나 싶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자주 친엄마랑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죠? 제가 같이 와야 할 것 같아서요. 몸도 안 좋으신데 친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유,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아이의 생모는 그때까지도 계속 아이에게서 눈을 못 떼고 훌쩍거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이와 함께 아이 친엄마를 보러 자주 그 댁에 갔어요.
나중에는 호스피스 옮기면서 더는 아이를 데리고 가진 못했지만 저는 불어 시간을 내서 임종을 지켰어요. 아직 어린 딸 대신 제가 같이 있어주고 싶더라고요. 저라도 대신 보고 기억해서 나중에 우리 딸이 혹시 궁금해하면 편안하게 가셨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요. 생모는 마지막 순간에도 멍한 얼굴로 제 쪽으로 손을 힘겹게 까딱거렸어요. 그 손을 잡자 거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보냈어요. 저도 참 많이 울었네요. 저도 아이의 생모에게 참 감사했거든요. 아이 생모가 우리 부부와 딸 앞으로 거액의 유산을 상속해준 덕분에 남편도 늦지 않게 수술을 받게 됐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해져서 딸이랑 신나게 놀아주고 있고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딸의 생모가족과 함께 밥도 먹고 캠핑도 가고 그래요. 다들 참 착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생모가 거액의 유산을 우리한테 남겨주었는데도 섭섭하긴커녕 당연하다는 뉘앙스였어요. 덕분에 우리 딸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중입니다. 생모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니 애가 무슨 말인지 알더라고요. 가끔은 좀 무서워요. 애가 저렇게 어린데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아이는 생모를 이렇게 기억하네요. 나를 낳아주고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야. 라고요.